날씨가 참 좋습니다. 요즘 어떤 말을 해도 버티기라고 하는 말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슬기롭게 지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내일 더 힘들어집니다. 작은 일이나마 성과 낼 수 있는 일, 힘겹지만 생산적인 일을 쭉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39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풍경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풍경화가 뭘까요? 경치 그림 다 풍경화죠. 애매합니다. 그래도 자연 풍경에 사람이 있으면 풍경화인가 인물화인가, 사람이 작으면 풍경화고 사람이 인물화가 되는 건가요? 모나리자 그림이 자세히 보시면요, 인물 뒤에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풍경화가 등장되는 시기, 좀 빠른 시기에 풍경화가 나와 있죠. 풍경화에 경자 있지 않습니까? 경자는요, 햇볕과 경치, 햇살 등을 나타냅니다. 날일자를 맨 밑에 거는 서울경자라고 씁니다. 서울경자라고 하는 것은 곧다 라는 말도 되고요, 높은 경관 위에 햇볕이 떠 있는 상태를 경치경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형문자로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그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자의적인 해석이 강합니다. 영어의 랜드스케이프이 말하는 경치도 그런 것입니다. 경관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라보는 의지의 상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림을 말하죠. 다만 그림 그려지는 소재가 산이거나 들이거나 건물이거나 하늘이거나 뭐 그런 것들 뿐이죠. 예전에요, 서양에서는 신화나 신을 많이 그렸죠. 15세기, 16세기 때까지요. 그러다가 신의 영역이 축소되면서부터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6세기 낭만주의 때부터 풍경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죠. 동양 쪽에서는 한 1000년경, 당나라 말 송나라 요 시기에 서양의 풍경이라고 하는 산수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산수화라고 하기로 했고 진경산수라고도 했었죠. 조선시대 정선이라는 분 아시죠? 정선에 의해서 실제 풍경이 그림으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진경산수가 태동되기 전에는 중국의 산수화, 그러니까 마음속의 풍경화가 주로 이루어졌죠. 제가 외국이나 다른 작품들을 이야기할 때 외국 사람들이 다들 그 얘기를 해요. 니네 나라 풍경은 어딨냐고 물어봐요. 이게 우리나라 풍경 아니냐고 하니까 뭘 보고 우리나라 풍경이냐, 한국의 미 그러면 한국의 미가 뭐냐 라고 했던 그런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일본 강점기를 거치면서 시대성이나 사회성이 가미된 풍경을 못 그리게 했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17세기 렘브란트 같은 사람이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모습을 참 잘 그렸죠.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참 잘 그렸죠. 그 시기에 보면은 구스타프 그루베라는 사람이 있죠. 천사를 봤나, 천사를 보여주라 그릴게, 차라리 네 아버지를 그려라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지 않겠다는 의지이기도 했었죠. 천년경에 있었던 중국의 유명한 소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소동파라고 합니다. 소식이라는 사람은 대나무를 그릴 때 환경에 따라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니까 지금 눈에 보여지고 있는 대나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한 모습의 대나무를 그려야 한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감춰진 진실을 그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흉죽성죽이라고 하죠. 마음속에 대나무를 그려라,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화가가 뭔가를 그리고자 할 때는 사물의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물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건 뭔가요? 풍경화를 그린다고 그러면은 계곡을 이해한다, 나무를 이해한다, 하늘을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죠? 여기에 제일 큰 게 결국에 가가지고는 시대성과 장소성에 대한 문제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자 하는 돌을 그리든 산을 그리든 나무를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2020년대식 시대가 있어야 하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풍경화의 시작은 언제로부터 말하기도 어렵죠. 지금 와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언제 시작했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에서 풍경이 본격화되기도 하고 청빈함을 좀 생각했던 신교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연 풍광이나 이런 걸 그렸다고 그래요. 18세기 넘어오면은 로마와 베네치아 있죠. 거기에서 신흥상인과 여행객들을 위한 고향의 풍경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풍경화를 예쁜 그림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와 현재의 시대성 안에서의 풍경을 담아야 한다는 것은 선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1860년대 인상주의의 그림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이나 풍경, 사진집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한 산과 물, 하늘, 구름 이런 걸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산 우리가
오늘의 풍경을 그려야 하는 것이 예술가의 근본 취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술을 하고자 한다면은 사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사물을 바라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해석은 선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힘든 시기 무언가를 남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